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민폐가 된 정치가 아니었는가. 특히 이제 정치 리더십이 선도 기능과 통합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국민 삶에 고통을 주는 걸로 아주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가장 이번 대선의 그 환경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고, 그런 면에서는 정상화라고 해야 될까요? 또 제도적인 정비라고 해야 될까? 뭐 준비, 뭐 그를 통한 업그레이드, 정치 업그레이드가 이번 대선의 시대의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, 이번 대선은 어쨌든 계엄과 탄핵의 대선 아니겠습니까?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선거였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의 그 계기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낼 수 있느냐, 그게 이제 개헌이고 정치개혁이 될 수 있을 터인데, 거기에 대한 논의까지 이번 대선에서 이어지지 못한 게 근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갖는 또 한계가 아니겠는가. 차기 대통령엔 어떤 자질과 덕목,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이번 대선이 이제 어찌되었든 정상화, 체제 정비, 미래의 준비, 업그레이드, 뭐 이렇게 본다면 정상적인 리더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, 그러니까 뭐 우리 시쳇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무른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. 특히 이제 통합과 제도 정비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고, 약간 빠지면, 그래서 좀 오세훈 시장류의 어떤 캐릭터와 또는 그 배경과 어떤 지향을 가진 분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과 적절하게 그 매치가 되는 게 되지 않겠는가.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 유형이 뭐냐. 강한 리더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통합과 제도 정비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 줄 수 있는 유형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의 추격이 거센 양상입니다. 이 후보가 승리할까요? 후보 등록 시점의 여론조사의 평균적으로 나온 득표율이 24, 5일 후에 대선 후보의 실제 득표율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여태까지의 우리 대선 결과였고, 보다 더 기간을 줄여보면 D-7,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전쯤, 특히 이제 그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의 여론조사들의 그 평균적인 득표율이 대체로 그 후보의 그 득표율과 유사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에요. 그 두 가지 기준에서 보면 뭐 사실상 득표율 차이가 어느 정도냐는 것만 문제가 되지, 큰 변수를 찾아보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, 1위 후보는 등락을 거듭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고, 대체로 이번에도 보듯이 2위 후보가 아주 급작하게 이제 상승하는 그 결과를 좀 보여주거든요.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2위 후보가 1위를 넘어선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대체로 이재명 후보가 40% 후반대, 잘하면 50% 초반,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40%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사이가 이제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. 이재명 후보의 높은 지지율 원인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 당선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국정 운영에 걸림돌은 안 될까요? 이재명 후보의 높은 지지율은 일단 뭐 계엄과 탄핵의 대선이 기본적인 토양이죠.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.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일이지.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그 결정적인 공헌자이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선대위원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. 다만 최근에 이재명 지지율이 약간 그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거는 토론회에서 일단 확인이 됐지만 이재명 불안과 불신의 기조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적 계기는 헌법 84조를 중심으로 한 대여섯 개의 재판들이 과연 당선되면 중단되는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될 거고, 사법 리스크가 일단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민주당의 입법적 다양한 그 준비들은
결국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될 거고 그것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법부의 구조 변경이라든가 또는 헌재를 통한 그 뭐랄까요 우회 견제랄까 뭐 통제랄까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려고 하게끔 유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. 관건은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닐까 싶어요.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이제 얼마나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겠느냐. 이제 그게 가능해야 이제 미래 준비의 정치가 가능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공적 마인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.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진보로 자처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을 진보로 좀 볼 수 있을까요?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의 결론은 이미 났죠.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거든요. 그래서 만약 이재명 정권이라고 한다면 앞서 해주셨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재명 정권의 불안감은 사실 당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내느냐. 그러니까 집권 민주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죠. 특히 저는 이번에 윤석열 권력의 실패는 정당의 실패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특히 집권당이 문제예요. 그래서 역동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책임성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. 민주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. 특히 최근에 뭐 이재명 보호 또는 방탄입법의 노력들을 보게 되면 과연 집권당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.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또는 후원의 역할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. 과연 민주당은 그걸 할 수 있는 것일까?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전 민주당의 실패일 거고 그 민주당의 실패는 결국 이재명 권력의 실패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. 좋으신 말씀입니다. 이제 이야기를 좀 돌려가지고 국민의힘